안녕하세요. 오이마켓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일 PwC에서 산업별로 전략 보고서를 내놨는데 소프트웨어라든가 고급 소비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생성형 AI가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거다. 매출액에도 기여하고 영업이익률에도 기여를 할 거다. 이런 보고서를 써서 냈는데요. 관련된 신문, 미디어에서 내용을 잠깐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소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잠재적인 영업이익률 상승폭이 상당히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PwC는 최근 발표한 산업별 생산형 AI 도입 전략 보고서라는 제목 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 도입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잠재적 영업이익률을 크게 높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서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폭이 가장 높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냐 하면 한 19%에서 15% 사이에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오류를 점검하는 것을 좀 자동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를 효율화시키는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낮춰주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또 보고서는 생성형 AI가 고도로 개인화된 맞춤형 광고라든가 고객 경험이라든가 제품 디자인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구찌와 같은 명품 브랜드는 이미 새로운 제품 디자인 제작을 할 때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몽클레어, 발렌티노 등 브랜드들도 광고 캠페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운송 및 물류 산업은 잠재적 영업이익률 상승폭이 1.8% 정도로 예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애초에 이 분야는 영업이익률이 크지 않았다는 거죠. 때문에 생성형 AI 도입의 효과,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또 클 수도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운송 및 물류 산업에서 생성형 AI의 사용 사례는 아웃바운드의 물류 경로를 최적화한다든가 실시간의 가격을 최적화한다든가 백오피스에서 자동화된 어떤 재무 보고를 해준다든가 이런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PwC의 산업별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래프에도 나와 있듯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는 분야도 있고 상대적으로 제일 적게 하는 분야, 그림에 보면은 운송 및 물류를 꼽아놨죠. 이런 분야에서 AI가 어느 정도 기여할 건지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AI 시대를 우리가 맞아서 준비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직업은 사라지고 어떤 직업은 뜰 텐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라는 게 이제 궁금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뜨는 직업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될 테니까요. 사라지는 직업 쪽에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다음번에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변신을 해야 될지를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관련돼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공지능, 즉 우리가 AI 시대에 우리 직업 시장에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이미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방식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자꾸 더 바뀔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첫째, 사라지는 직업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변화의 흐름은 불가피합니다. AI는 특히 반복적이고 규칙에 따라서 수행되는 직무들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계산이나 기록을 관리하는 일부 회계 업무, 대량의 데이터 입력 업무, 혹은 기본적인 고객 상담 업무가 AI와 자동화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여러분 이거는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어디다가 전화를 했더니 AI가 전화 받는 거 여러분 쉽게 느끼시죠? 네, 이런 것처럼 실제로 많은 기업이 AI 챗봇을 도입해서 기본적인 고객 문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더 뛰어난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우려할 수 있습니다.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또 다른 기회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직업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AI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AI 개발자, AI 시스템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유지하는 직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들은 AI 기능을 최적화시키고 윤리적인 사용을 감독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새로운 역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또한 AI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 직업도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술과 기술을 연결한 AI 아티스트라든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 경험을 디자인하는 고객 경험 설계자라든가 이런 일자리들이 대표적인 것일 겁니다. 이런 직무들은 우리 인간의 창의성과 AI 분석 능력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형태의 직업들이, 일자리가 AI를 통해서 또 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일전에 제가 통계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내기 유튜버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미디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세히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죠. 일자리가 자꾸 없어집니까?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 통계청에서 아마 조사하시는 면접관인 것 같은데 그분 얘기는 생각보다 새로운 자리도 많이 늘어나는 걸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새로운 직업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새로운 직업이 여러분한테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자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만 걱정을 하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I 시대의 핵심은 바로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새로운 스킬셋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AI 시스템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미래 직업 시장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키워나간다면 AI는 우리에게 더 큰 가능성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창의력, 도덕적인 판단, 이런 것들은 AI가 완벽하게 모방할 수 없는 영역이죠. 교육, 예술, 상담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감정을 다루는 일들은 앞으로도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직무로서, 일로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AI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역할, 이것 또한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일자리를 상상해보고 그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만 하는 존재로만 인지하지 마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도구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AI는 우리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기회를 주는 하나의 변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미디어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에게 AI 시대, 우리 옆에 와 있죠? 앞으로 더 가깝게 다가오겠죠? 이 AI 시대에 자꾸 두렵다,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 느낌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 하면 어떨까?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져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도 오이마켓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